금강산 관광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북한이 문서로 협의하자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25일 남측 시설 철거를 문서로 협의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부의가 12월 3일로 연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 해석의 차이와 야당의 반발로 인한 예산안 처리 차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임신 34주 차인 여성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던 의사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일부러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나 울음까지 터뜨렸는데 의사는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올해 6개월 동안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불만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병원 변경 과정에서 초기 불만이 집중돼 병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심한 황사가 오면서 전국 곳곳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점차 약화돼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주의보가 해제됐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철거 계획에 대해서만 문서로 협의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는데 당분간 남북관계 소강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금강산 남북실무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북한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문서로 협의하자는 겁니다. 북측은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지문은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각각 보냈습니다. 현대 측에서 제안한 금강산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언급도 별달리 없었습니다. 협의 방식뿐 아니라 철거 계획과 관련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실무회담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철거를 언급했기 때문에 논의를 철거로 제한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은 남한이 외세 의존 정책을 끝내야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북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 소강 국면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거부의 뜻을 표하면서 만나서 풀어보려던 정부의 계획은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다시 회담을 제안할지를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부의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편으론 국회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게 됐는데 대신 남은 한 달 모든 협상력을 쏟아부어야 할 과제를 안았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심 끝 결단은 일단 당장의 충돌을 피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면서 곧바로 상정하는 상황까지 그려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검찰개혁안 부의 시점을 각각 10월 29일과 1월 말로 주장해온 민주당과 한국당은 둘 다 원칙에 위배된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싶으신 거였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체계작구 심사 기간을 주어야 되는
되면 1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는 게 저희 법 해석입니다. 하지만 막상 민주당 요구대로 부의됐다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과 예산안 처리까지 멈춰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의 재연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도 선거법 우선 처리, 적어도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마당에 일방적 부의로 여야 4당 공조까지 삐걱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들고 나오면서 모든 문제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유감이든 내심 안도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선거제 개혁안 부의 시점도 다음 달 말로 다가오는 만큼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를 바탕으로 12월 3일 검찰 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로 다가갈수록 내년도 예산안 정국까지 얽히게 됩니다. 저마다의 당론을 한데 풀어가야 할 각 당 지도부의 협상력은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며 집중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만 가득했다고 평가절하한 가운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해찬 대표는 내일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 반은 잃어버린 암흑의 시간이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키워드였습니다. 일자리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대북 정책 등 외교 안보 분야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꼽으며 무엇 하나 잘한 것 없는 완전한 국정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많은 갈등이 야기됐는데도 끝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에 나선 이 정권, 얼마나 깨끗한 척 자신들을 포장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탐욕 좌파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증오만 가득했다며 혹평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총선밖에 염두에 두지 않는 억지 심판론 만들기에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독선의 말잔치, 국정농단 세력 부활 획책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사태 대처를 놓고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내에서 제기된 쇄신 요구와 내년 총선과 관련한 당의 진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 이후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도 함께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소환이 임박한 조국 전 장관의 직접 조사를 앞두고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모 정황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 이틀 만에 또다시 정경심 교수를 소환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구속기한 전까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는 정 교수 혐의 세 갈래 가운데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 교사 부분을 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사모펀드 의혹을 보강하면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혐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혐의 가운데 허위 인턴 증명서 등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부분이 있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가족펀드 투자업체인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살 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체한 자금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10억 가까이 돈이 있는데 5천만 원을 따로 송금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누군가의 돈이 꼬리표를 달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YTN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계좌 이체 사실을 알지 못하고 WFM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정 교수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도 함께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라진 정 교수 노트북 행방과 주식 투자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 교수 측이 김 씨에게 증거인멸 책임을 돌리고 있는 만큼 대질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이 검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건강 문제와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로는 배임과 강제집행 면탈,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된 내용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에 살아서 나온 아기를 산부인과 의사가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아기가 울음까지 터뜨리는 등 분명히 살아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해당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의 불법 낙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하던 60대 의사 A씨는 아기가 살아서 나오자 갑자기 살해했습니다.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분명히 살아있었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임산부 B씨는 임신 34주차였습니다. 보통 임신 34주차는 태아의 몸무게가 2kg 안팎을 보이고 감각체계도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현행법은 부모의 신체 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신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델보건부장에 그 예외 사유가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34주면은 생긴 그때 이제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생존율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재판부는 지난 25일 문제의 병원이 폐업했고 진료 기록도 없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낙태 수술은 인정하면서도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가입자들에게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늘었죠. 그런데 소비자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옮기거나 추가 치료를 할 경우에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5살이 된 이모 씨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첫 해를 맞아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석 달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배가 넘는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37만 원씩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설명을 요구하니까 74만 원 플러스 100에서 150이 더 추가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 치료를 안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신고는 모두 156건. 지난해엔 재작년보다 65%,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 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진료 초기 단계에서 접수된 불만 대부분은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을 바꿀 때 일어났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을 바꾸려면 앞서 건강보험에서 보장했던 진료비 70%를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치아 상태에 따라 골 이식 등 부가 수술을 받을 경우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훌쩍 뛸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환자 치아 상태라든지 그 치료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추가 진료비라든지 나중에 이제 관리를 잘 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거를 제대로 그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원은 병원을 찾을 때 자신의 치아 상태와 진료 계획을 꼼꼼히 따져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일단 진료를 시작하면 의료기관을 바꾸는데 절차가 복잡한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병원을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때 아닌 가을 황사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종일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사한 코스모스 뒤로 보이는 도심이 마치 장막을 가린 듯 뿌였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먼지가 하늘을 뒤덮은 것입니다. 올가을 첫 황사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경남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답답해진 공기에 시민들은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나왔는데요. 갑자기 미세먼지가 많아져가지고 목도 좀 칼칼한 것 같고 기분이 상쾌하진 않아요. 황사는 초미세먼지의 양이 극히 적고 대부분 지름이 조금 큰 미세먼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발 스모그와 달리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행히 기준치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불청객 황사는 밤사이 대부분 동해로 빠져나가 내일은 전국 대기질이 정상을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풍을 타고 황사나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를 강타할 확률이 높아 경계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한다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학교는 야외 수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사령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해 놓은 기밀 문서인데요. 최근 미국이 각서의 위기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개입한 해외 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들어서는 미래연합사의 위기 상황 대응 방침을 규정하고 한미 양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로 되어 있는 위기 관리 범위에 미국의 유사시도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정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한국이 직접 얽히진 않았지만 미국이 위협으로 판단하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안은 상호 방위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국한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해외 파병이 잦아진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이런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 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임을 다 밝혀드립니다. 동맹의 공정한 기여를 강조하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이어 우리 군의 역할 확대까지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오전 한국 방공식별구역 하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 출격에 나섰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 Y9 정찰기로 보이는 군용기 한 대가
비행 경로와 목적 등을 사전 통보한 뒤 카디즈에 진입했다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 진입을 미리 알린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군용기를 카디즈에 무단 진입시키던 중국의 태도가 바뀐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여파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 전략 대화가 5년 만에 최근 재개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이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인 원고 측이 추진하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거론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 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황사가 물러가면서 공기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내일은 점차 황사가 물러가고 깨끗한 대기질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황사를 몰아내겠지만 내일 아침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대관령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무려 10도가량 낮겠고요. 서울도 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강릉 7도, 춘천 3도, 대구 7도, 광주 8도가 예상됩니다. 낮엔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20도, 대구와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는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